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 안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평가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설명을 할 건데요. 이 평가 안내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도덕을 왜 배워야 되는지, 도덕 과목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도덕 과목을 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도덕은 어차피 교양 정도로만 알고 누구나 다 옳고 그른 게 뭔지 알고 있는데 도덕을 굳이 과목으로서 배워야 되나요? 법에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뉴스들을 보면 어떤 기업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한 번씩 접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정말 많은 난관들을 헤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 행동이 나쁜 행동인지 몰라서 저질렀을까요? 아니죠. 그 똑똑한 사람들도 이 기본 인성, 즉 인간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리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도덕은 단순히 아는 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론보다 선생님이 실제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진행할 수업에서는 이론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 수업 시간에 어떤 모든 활동으로 얼마나 페어플레이, 팀플레이를 잘 하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 자료실에 보면 선생님이 올린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사를 보고 선생님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도덕 수업은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고 나서는 이러한 이론 부담에서 벗어나서 최대한 재밌고 유익하게 저는 이 두 가지를 모토로 삼아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덕이 왜 필요하냐? 우리 사람 되라, 인간이 될 때 이런 표현 하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라는 걸 만드는 과목이 바로 도덕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업 갖는 것도 좋죠. 하지만 결국 사람의 본질은 인간성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인생을 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 논쟁이 굉장히 많죠. 네가 틀렸네, 내가 맞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덕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게 왜 맞는지, 이게 왜 틀린지, 이것도 어떤 도덕 이론을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어떤 상황에 맞게 쓸지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입시에 관심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도덕 과목은 최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최근 수능 관련해서 도덕 선택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최근 수능 4개년도 사회탐구 과목 선택률 자료입니다. 지금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전부 50%가 넘는 극강의 선택률을 달리고 있는 과목이 무엇이죠? 그렇죠. 생활과 윤리입니다. 그리고
2위, 3위, 4위, 5위까지 내려가서 또 하나의 과목이 있죠. 윤리와 사상입니다. 이 생활과 윤리 그리고 윤리와 사상의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 바로 이 중학교 도덕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시게 되면은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 9개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의 윤리를 보시면 심지어 절반은 기본이고요. 60%가 뛰어넘는 연도도 있습니다. 이게 생활의 윤리가 정말 상대적으로 쉽고 입문하기가 정말 쉽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생활과 윤리, 윤리사상을 쉽게 접하려면 중학교 때 도덕 과목을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과 윤리는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윤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입문을 많이 하는데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가 지금 한 중위권에 랭크되어 있죠. 이 과목은 윤리 이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같은 경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에피쿠로스, 어거스틴, 아퀴나스, 벤담, 밀, 칸트, 흉 이렇게 배우고요. 그리고 동양 같은 경우도 공자, 맹자, 순자, 고자, 주자, 그리고 퇴계, 율곡, 다산 등 정말 이 외에도 많은 윤리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철학에 관심이 있다, 사상에 관심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윤리와 사상을 한번 보는 것도 선생님은 권해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러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맛보기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소개를 할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우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인트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 인트로 영상에는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단원과 관련된 어떤 도덕 에피소드가 무엇이 있는지,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철학자가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전 시간에 내주는 과제에 대한 그런 피드백, 우수 과제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좀 오탈자가 있으면 선생님이 무엇이 틀렸는지 잡아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교사 소개 시간에 말한 선생님에 관한 또는 수업에 관한 모든 질문에 관한 답변을 선생님이 찍어서 인트로 영상에 함께 담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 영상을 본 후에는 메인 강의 영상인데요. 이 메인 강의 영상은 EBS 프리미엄 강좌로 시청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영상을 찍고 준비한다는 게 사실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EBS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은요, 국가에서 인정한 정말 우수한 엘리트 선생님입니다. 또한 이 EBS 영상을 찍기 위해 필요한 영상 기술이나 인력, 조명, 의상 등등 다양한 이런 시설을 EBS에서는 제공을 받고 찍기 때문에 EBS의 온라인 영상의 퀄리티가 선생님이 찍은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때문에 메인 영상은 EBS로 접대 대신 선생님이 그러한 EBS 영상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도덕교과서는 동아출판 교과서예요. 그런데 이제 EBS에서 찍는 영상은 모든 교과서를 통합해서 이렇게 교환을 짜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와 목차가 조금은 상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이한 부분 여러분들이 약간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사시별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줄 건데 이 과제는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이 과제는 주로 생각을 묻는 과제가 많을 거고요. 주로 정답이 없는 과제, 열린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과제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수행평가에 반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시즌 동안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과제를 얼마나 성실히 제출했는지는 선생님이 전부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집필평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찍은 인트로 영상 그리고 교과서 그리고 이제 EBS 영상을 포함해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EBS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들으실 때 꼼꼼히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얼굴이 나오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는다는 게 교사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걱정이 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물론 여기 있는 호남 삼육중학교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누군가는 저를 캡처하거나 이 영상의 주인공을 캡처해서 희화해서 단톡이나 SNS에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매우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거는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또한 캡처나 불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영상을 찍고 올렸는데 누가 그거를 희화화해서 아니면 뭐 합성을 해서 유포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굉장한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이 말을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캡처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문 사항이나 뭐 건의 사항이 있다. 그런 학생들은 영상의 댓글이나 또는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안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